이번 사연은 잘난 척만 하고 사는 못된 신우가 쓰니님의 팩트체크 때문에 이혼 위기라는 사연인데요. 문제와 뒤에는 항상 문제 부모가 있나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입니다. 아이는 곧 가질 생각이고 남편과 사이는 좋습니다. 아직 신혼처럼 지내고 있고요. 문제는 신우예요. 남편은 누나 하나 있습니다. 신우는 성격이 정말 드센 여자입니다. 자부심이 대단하지만 머리에 든 것은 많지 않은 전형적인 요란한 빈수레입니다. 남편도 어렸을 때부터 신우에게 억눌려 자랐기 때문에 자기 누나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신우와 남편은 나이 차이가 5살이 나요. 성장기에 5살 많은 누나에게 말빨로 안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신우는 성격이 못 돼서 동생을 말로 기죽이고 여차하면 두들겨 패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래놓고 자기 부모에게는 동생 험담을 해서 남편은 신우에게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더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래도 가족이니 그냥저냥 왕래하며 살고 있는 거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신우에게 너무 버릇없게 군다는 얘기죠. 제가 신우에게 버릇없게 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신우는 자기 동생 흉을 보는 것을 뛰어넘어 올케와 자기 엄마 사이에 이간질 놀이를 했습니다. 신우는 이간질을 놀이처럼 하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신우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집안이 시끄러워질 것을 알기 때문에 신우에게 맞춰주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와서 신우 편을 안 든다는 것은 본인의 인생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서 싫었나 봅니다. 시어머니 고집도 참 대단하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잔소리를 할 때마다 남편은 신우가 저희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남편이 제 치마폭에 쌓여서 자기 마누라 편만 든다고 또 뭐라 하셨죠. 결혼하고 자기 마누라 편이나 들고 팔불출처럼 자기 식구 무시하는 게 아니야. 저희 시아버지도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신우가 정말 머리가 나쁜 사람이고 못된 마음보를 가진 사람인데 시부모님은 그런 신우가 똑소리 나는 딸로 보였나 봅니다. 신우에게 세뇌가 되어 시부모님은 저희 남편을 철없는 막내 아들로 치부하며 사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저희 남편 참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거든요. 남편은 신우에 대해 얘기할 때 말 그대로 악에 받쳐서 얘기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처음에 저는 남매 사이에 저렇게 감정이 상해 있을 수가 있을까 해서 제대로 남편의 편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편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누나를 저렇게 미워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남편이 좀 이상하게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누나에게 당했던 얘기들을 하면서 미친년이라는 단어를 가끔 썼어요. 남편이 평소에 욕을 입에 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상해 보였습니다. 남편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남편이 흥분했을 때 같이 신우를 욕해주는 것이 최선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남편은 저의 반응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기 마음을 공감해주지 않는 와이프에게 얼마나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남편이 악에 바친 듯한 말투로 누나에 대해 말한 것은 저의 반응 때문이었을 거예요. 결혼하고 보니 시댁 분위기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신우는 한껏 잘난 척을 하고 그 누구 하나 장난식으로라도 신우의 잘난 척에 제동을 거는 사람은 없었죠. 신우는 꺼리낌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저렇게 자기 멋대로 말하는데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면 스트레스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신우는 자기를 완벽한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신우 말로 자기는 효녀이고 효부이며 친구들 사이에는 인싸 중에 인싸였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렇게 자기 멋대로 말하고 자기 말에 조금이라도 동조하지 않으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말이죠.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서 신우와 딱 한 번 함께 있어보고 저는 신우가 일단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우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신우가 잘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겠죠. 그럼 신우가 그렇게 셀프 칭찬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여지껏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신우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우는 결혼 전부터 저에게 야 너 했어요? 친근감이 들지는 않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기는 정말 멋진 커리어 우먼인데 결혼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것도 참 웃겼어요.
그렇게 커리어가 좋으면 이기적인 신우가 커리어를 포기했을 리가 없겠죠. 취직을 한 것이면서 희생정신으로 결혼을 했다는 신우 말이 참 웃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우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또래 평균 연봉에 못 미치는 연봉을 받고 회사 생활을 했더라고요. 신우는 저와 남편에게 지적질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죠. 사소한 것도 왜 그런 식으로 하냐며 지적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모든 것에 면죄부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은 시댁에 신우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저는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신우는 방에 틀어박혀서 잤는지 놀고 있었는지 밥때만 나와서 밥을 먹더라고요. 남편이 왜 엄마 힘들게 애들 풀어놓고 그렇게 방에만 있냐고 한마디 했더니 내가 네 동생이야? 어딜 가르치려 들어? 하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었어요. 형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럼 한마디 말도 못해요? 제가 이랬거든요. 신우는 둘이 아주 쌍으로 덤빈다며 너네나 똑바로 하라고 말하고는 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남편이 집에 와서 말하더라고요. 제가 자기 편에 서서 말하는데 너무 기분이 묘했다고요. 바른 말을 해도 자기는 늘 부모님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다며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신우가 결혼 전까지 집안일을 전혀 안 했다고 해요. 회사원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다가 결혼을 한 거죠. 결혼 후에 신우는 친정에 와서 먹고만 갔다고 합니다. 자기는 뭐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그런 딸을 보고도 가만두는 시부모님은 인격자인 것인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보면 저와 남편, 시어머니가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해도 신우는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었어요. 눈치도 안 보고 빈둥거리고 있었죠. 누가 뭐라 하면 신우가 또 개지랄을 떨까봐 누구 하나 신우에게 지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많이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설거지하는 꼴은 또 보기 싫었나 봐요. 남자가 설거지하는 거 정말 보기 싫다 하셨습니다. 그럼 놀고 먹는 딸을 한번 시켜보시던지요. 신우는 시댁에서 만나면 자기 남편과 자기 시댁 험담하기 바빴어요. 결혼해서 자기가 애들 둘이나 낳아줬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돈벌이가 별로라서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 요구사항이 많은 시댁이 정상이냐 이런 식의 논리였어요. 그럼 형님은 저 귀여운 애들을 낳아서 형님 남편이랑 시댁에 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님 애들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심해부는 껄껄거리며 오랜만에 바른 소리 들었다고 하더군요. 심해부도 신우에게 불만이 엄청 많았겠죠. 신우 성격 맞춰가며 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신우는 저에게 남의 부부 일을 네가 뭘 알아? 이러더라고요. 형님 평소 행동을 보면 알죠. 여기 오면 형님은 맨날 형님 시댁이랑 남편 욕만 하다 가잖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신우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처남댁 앞에서 땡땡 엄마가 그러던가요? 하고 심해부가 묻더군요. 네, 형님은 시댁에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종일 자기 시댁 욕만 하던데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왜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신우네 부부 사이 안 좋아지게 만드냐고, 걔네들 이혼하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화를 내셨어요.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신우가 못된 게 잘못이죠. 그런 못된 신우를 바로잡아주지 못한 어머님도 책임이 크고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한숨만 쉬셨습니다. 얼마 전에 신우는 자기 남편을 속이다가 걸려서 이혼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말이 들렸어요. 신우 부부는 양가에 20만 원씩 매달 드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우가 난리를 쳐서 양가 용돈을 없앴다고 해요. 그래놓고 신우는 자기 남편 몰래 자기 부모님에게 용돈을 계속 드렸던 거죠. 한동안 이혼한 애 만회했는데 시어머니가 신우 부부를 불러서 중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해요. 그리고는 지난 주말에 신우네 가족을 시댁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신우는 심해부 눈치를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한풀 꺾인 듯 했지만 못된 본성 어디 가나요? 신우는 그날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해서 제가 좀 덜 열받았죠. 밥을 먹고 나서 신우가 또 저희에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명절에 저희가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고 친정으로 가서 친정 식구들과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신우는 저보고 연휴도 길었는데 시댁에 좀 더 있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친정을 빨리 갔냐고 혼을 내는 거였어요.
우리 여행 일정은 그전부터 다 잡아놓았고 시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려 놨는데 형님이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따졌습니다. 신우는 밑도 끝도 없이 친정에만 잘하고 시댁에는 그런 식으로 하냐고 하는데 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형님은 그렇게 시댁에 잘해서 시매부 몰래 친정에만 용돈 드렸어요? 이랬더니 신우는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매형이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아. 누나같이 못된 여자가 착한 척하는 거에 속아서 결혼했는데 계속 누나 정신 못 차리고 그 못된 성격 못 버리고 살잖아. 누나는 우리 집에서 못된 딸이고 못된 누나야. 그리고 매형 집에서는 못된 며느리고 매형한테는 못된 와이프야. 우리 예쁜 땡땡이랑 땡땡이한테 못된 엄마가 되지는 말아야지.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데 좀 차분한 말투였습니다. 신우는 누나한테 동생이란 놈이 저렇게 말한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형님은 못된 것도 문제지만 자기를 정반대로 생각하는 게 더 문제예요. 자기를 착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형님이 머리가 나쁘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신우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시어머니 얼굴이 신우 얼굴보다 더 빨개졌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곤란한 처지에 있으니까 화가 나셨나 봐요. 무슨 근거로 시어머니가 신우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됐고 저보고 신우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냐고 했더니 아랫사람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시매부가 시어머니에게 아니에요. 땡땡이 엄마가 저한테 사기쳤을 때도 처남이랑 처남댁 때문에 이혼 안 한 거예요. 사과할 사람은 이 사람이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형님이 사기쳐서 보낸 돈 얼른 돌려주세요. 그리고 어머님도 사위에게 사과하셔야죠. 그러지 않으면 형님이 사기친 거 어머님도 공범되는 거예요. 하고 말하니까 남편이 엄마, 이런 거 일일이 우리가 말해줘야 하시겠어요?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그때부터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저는 시댁에 가면 신우가 사기친 얘기를 물고 늘어지려고 해요. 이거만큼 재밌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못난 사람이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서 못된 말이나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사이다를 날리는 것만큼 재밌는 일이 또 있을까요? 난관을 극복하고 자식을 문제아로 키우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자식이 문제를 저질러도 대접받는 것을 보면 자기도 특권계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덕에 쓰니님 남편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네요. 안쓰럽습니다. 쓰니님이 잘 처신하신 것 같네요. 아내의 처신에 쓰니님 남편도 속풀이가 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